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60대 초반의 한 남자분 손이 멈췄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재촉했습니다. 빨리 찍으시라고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도장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확인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그분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그 집에는 근저당이 여러 개 설정되어 있었고 심지어 가압류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만약 전날 서둘러 계약했다면 평생 모은 돈을 날렸을 것입니다. 중개인은 그런 사실을 단 한마디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중년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집을 사고 있을까요? 오늘 이 7가지를 모르고 계약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만 보고 계약합니다. 집이 깨끗하고 가격이 적당하면 바로 계약서를 씁니다. 하지만 집의 진짜 모습은 등기부등본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서류상으로는 빚더미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3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권입니다. 지금 집주인이라고 나온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 사기꾼들이 남의 집을 팔려고 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둘째는 근저당입니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집에 근저당은 있습니다. 문제는 근저당 금액입니다. 집값보다 근저당이 많으면 위험합니다.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계약금을 냈어도 날아갑니다. 셋째는 가압류나 압류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집주인에게 빚이 많다는 뜻입니다. 법원에서 그 집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집을 사면 나중에 온갖 채권자들이 나타납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립니다. 돈도 돈이지만 정신적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뗄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얼마 안 듭니다. 이 몇천 원을 아끼려다 수억 원을 날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떼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법무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 여부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싸게 샀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 싼지를 알아야 합니다. 혹시 곧 재건축되어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건축은 좋은 것 아니냐고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재건축에 참여하려면 어마어마한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입니다. 중년에 그런 돈을 낼 여력이 있습니까? 없다면 재건축 전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사를 또 가야 합니다. 나이 들어 이사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더 큰 문제는 재건축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집은 더 낡아갑니다. 수리도 안 합니다. 어차피 부술집인데 왜 수리하겠습니까? 결국 낡은 집에서 불편하게 살다가 늙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십시오.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있는지, 조합이 설립되었는지, 사업 승인이 났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곧 재건축된다면 그 집은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중년에게 재건축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관리비와 단지 관리 상태입니다. 집값만 보지 마십시오. 매달 나가는 관리비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습니다. 연금이 전부입니다. 관리비가 높으면 생활이 팍팍해집니다. 어떤 아파트는 관리비가 한 달에 30만 원도 넘습니다. 여기에 전기세, 가스비까지 합치면 50만 원이 넘어갑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관리비가 왜 중요하냐면 단지 관리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비가 너무 높으면 관리가 비효율적이거나 시설이 노후된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낮으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적정 수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최근 6개월간 관리비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거절하면 수상한 것입니다. 투명하게 관리되는 단지는 기꺼이 보여줍니다. 관리비 항목도 자세히 보십시오. 불필요한 항목이 있는지, 횡령이나 비리는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단지를 직접 둘러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도가 깨끗한지, 엘리베이터가 관리되는지,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는지 보십시오. 관리가 엉망인 곳은 살기 불편합니다. 이웃들도 무질서합니다. 분쟁이 잦습니다. 네 번째는 층간소음과 이웃 분쟁 여부입니다. 젊었을 때는 소음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예민해집니다. 잠도 잘 안 옵니다. 층간소음은 노년의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위층에서 쿵쿵거리면 혈압이 오릅니다. 항의하러 가면 싸움이 됩니다. 경찰을 불러도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이사를 가거나 병들어 갑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위아래 옆집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알아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소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젊은 부부가 살면 밤 늦게까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비슷한 나이대가 사는 층을 고르십시오. 관리사무소에 소음 민원이 있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 집이나 그 동에 분쟁이 많았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 간 다툼이 심한 곳은 살기 괴롭습니다. 중년에게는 평화가 최고입니다. 조용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을 택하십시오. 5번째는 병원과 교통 접근성입니다. 젊었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것이 생명줄입니다. 병원이 멀면 정기검진도 미루게 됩니다. 응급 상황에는 더 위험합니다. 가슴이 아파서 쓰러졌는데 병원까지 30분이 걸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걸어서 15분 이내에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어야 합니다. 동네 의원만으론 부족합니다. 심장, 뇌 같은 중증 질환은 큰 병원에 가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가까운 게 최고입니다. 교통도 중요합니다. 차를 운전할 수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70 넘으면 운전이 어렵습니다. 그때부터는 대중교통에 의존해야 합니다. 지하철역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버스 정류장도 가까워야 합니다. 택시 잡기도 쉬워야 합니다. 집을 보러 갈 때 꼭 걸어보십시오. 집에서 역까지, 집에서 병원까지 직접 걸어보십시오. 언덕이 있는지, 계단이 많은지, 횡단보도는 안전한지 확인하십시오. 지도에서는 가까워 보여도 실제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6번째는 건물 노후도와 엘리베이터 상태입니다. 아파트가 몇 년 됐는지 확인하십시오. 20년이 넘었다면 곳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도권이 낡아서 물이 새고, 전기 배선이 낡아서 고장이 잦고, 외벽에 금이 가고, 방수가 안 되어 누수가 생깁니다. 수리비가 계속 듭니다. 특히 엘리베이터를 꼼꼼히 보십시오. 나이 들면 계단을 못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전부입니다. 오래된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잦습니다. 갇히는 사고도 많습니다. 노인이 갇히면 공황 상태가 됩니다. 심장마비도 올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몇 년 됐는지, 최근에 교체했는지, 정기점검을 받는지 확인하십시오. 승강기 안전검사 스티커를 보십시오. 날짜가 오래됐으면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타보십시오. 소리가 나거나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15년 이내의 아파트를 고르십시오. 너무 오래된 곳은 피하십시오. 조금 비싸더라도 새 건물이 낫습니다. 노후에 수리비로 고생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좋은 곳을 고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은 재산세와 향후 세금 부담입니다. 집을 사면 끝이 아닙니다. 매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집값이 비싸면 세금도 많이 나옵니다. 은퇴 후에 이 세금이 큰 부담이 됩니다. 계약 전에 작년 재산세가 얼마였는지 물어보십시오. 집주인에게 고지서를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1년에 100만 원이 넘는지 200만 원이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연금에서 세금을 빼고 나면 얼마나 남는지 계산하십시오. 앞으로 세금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재정이 어려워서 부동산 세금을 올리려 합니다. 지금은 감당할 만해도 10년 후에는 감당 못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집은 있어도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파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선 처음부터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금 작은 집, 조금 저렴한 집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하고 번거롭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냥 중개인 말만 믿고 빨리 계약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며칠만 투자하십시오. 평생 모은 돈으로 사는 집입니다. 여러분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 집일 수 있습니다. 잘못 사면 매일 후회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치려고 해도 늙어서는 이사갈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사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중개인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수수료만 챙기면 그만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물어보십시오. 자녀가 있다면 함께 가서 확인하십시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전문가 도움도 받으십시오. 법무사, 건축사, 부동산 감정평가사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오늘 이 7가지를 메모해 두십시오. 집을 보러 갈 때마다 꺼내서 하나씩 체크하십시오. 하나라도 의심스러우면 계약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집은 반드시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평안한 노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